네, 안녕하세요. 코쇼입니다. 며칠 방송 안 했죠. 관점 변화가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방송을 하는데 그만큼 주요 자리라는 의미겠죠. 지난번 썸네일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방송 썸네일인데 썸네일에 답이 있어요. 이 뒤에 경로를 그려놨던 것이고 이게 지금 현재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었죠. 여기 3파 타겟가 찍고 조정이 오는 4파 그림. 4파는 이런 수렴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첫 파동이 강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뒤에는 늘어지는 형태로 나오게 되거든요. 보시면 여기 1의 자리 체크해놨죠. 이 자리. 그래서 이런 형태를 받고 그대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게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 대한 관점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비트하고 이더하고 흐름을 한번 볼게요. 비트는 현재 파동 관점으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주요 자리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죠. 현재 잘 보이시려나? 이거 작도를 보시라고 냅두는 건데 여기 지금 이렇게 수렴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탈할 수 있는 자리, 이 선을 돌파하면서 추세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세부 파동에서의 매매에 대한 값과 이 완파동이 날 수 있는, 즉 이 수렴이 완성될 수 있는 자리의 값은 달라요. 타겟이 달라요. 타겟가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 조정 수렴도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에 대한 조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값이 좀 다르다. 그런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봐요. 그래야 내가 베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즉 이런 자리,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N파동 떨어져서 완성될 수 있는 1대1 자리나 WXY 여기 상바닥 찍는 트럼프 사라고 했던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이 앞에 파동, 이 앞에 큰 규모에 대한 상승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베팅 값이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이 조정의 기간에 대한 에너지가 쌓여서 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런 거의 1년짜리의 조정에 대한 분출과 이런 분출과 이런 조정에 대한 분출은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수렴이 더 작죠. 조정이 더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출 에너지가 그만큼 덜 쌓였기 때문에 얘에 대한 타겟은 이 앞에 대한 상승을 보시면 안 돼요. 그건 매칭이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현재 일주일 이상 조정을 줬기 때문에 그만큼의 에너지는 나갈 것이다. 이게 프로젝션 개념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약간 싸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현재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죠. 이 수렴이 끝났으면 거래량이 팍 튀어야 돼요. 그게 분출하는 것이고, 여기서 강하게 분출을 하려면 이 완파동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보고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래량이 팍 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 크지가 않아요. 물론 이게 지금 하얀 선이 있어요. 볼륨에. 이 볼륨의 하얀 선이 볼륨 MA라고 해서 볼륨도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이 평균값들에 대한 이평선을 나타내는 건데, 거래량이 튀려면 얘가 올라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충분히 리테스트도 감안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비트하고 이도 도미가 지금 서로 크로스죠. 서로 나눠 먹는 상태에서 이도가 도미가 떨어졌는데 비트가 지금 이 도미를 못 올리고 있어요. 아직 약간 올라갔죠. 그런데 강하게 올려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관계도 봐야 된다. 이건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므로 주요 자리는 이 채널 하단에 대한 리테스트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 여기 소프트하게 매물대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이쪽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 다시 안으로 들어올 경우는 수렴파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 하단선을 깰 때는 필히 아까 말했던 이 382 라인과 겹치게 되죠. 이 라인이 깨지게 되면 밑에가 열려요. 전에 말씀드렸던 이 FVG 개념이에요. 밑에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지켜야 되는 라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카톡방에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라인 3파로 보이는 상승에 대한 382 라인, 1의 라인 겹치는 라인, 어제니까 여기죠. 여기 이런 데는 살릴 자리는 여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파동 관점에서는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자리와 위쪽으로는 618과 1의 라인을 돌파를 해줘야 되겠죠. 이 고점과 이 고점, 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다른 중간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보시고, 패턴 관점에서는 현재 이 채널을 타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서 살린 거예요. 꼬리 잡으면서 몸통 밖에서 안 굳었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리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채널 버텨줘야 된다. 이 채널을 못 버티게 될 경우는 지금 이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더가 저 앞에서 여기서부터 상승을 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준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 해당 라인을 빠지기 때문에 조정이 시작된다라고 컨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비트의 채널 하단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그려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이평 관점을 한번 볼게요. 상승을 하게 되면 얘는 정배열을 띠면서 발산을 하게 돼요.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조정을 줄 때 이 평을 꼬아서 다시 에너지를 모아서 방출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꼬아놔야 이걸 다시 풀리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형태인데 지금 꼬여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되는 근거가 이평선에서는 주고 있어요. 그렇게 참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더로 한번 가볼게요. 최근에 이더리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알트도 이더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히 봐야 되는데, 제 눈에는 여기서부터 발산을 했거든요. 이더가. 그런데 이게 피보나치를 쳐보면 아주 잘 타요. 보시면은 이런 자리, 여기 이런 자리, 걸리는 자리, 눈봉 뜨기 전의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크게 걸리는 자리들이거든요. 걸리고 다 고점들 걸리고 지지받고, 그러니까 이런 라인들이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형태가 돼요. 이런데 걸리고 다. 그러니까 이 한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자체가, 한파동은 한 채널을 타고 이런 식으로 채널을 타고 한파동은 이 한 피보나치를 탄다라는 그 원리가 있어요. 이거 공부하시면 좋은데, 그럼 이 자체 피보나치
자체로 지지 저항이 돼요.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상승을 한번 하고 나서의 되돌림은 힘이 좋을 때는 얘가 236 되돌림을 준 거고 현재 여기서, 그리고 이 236이 깨지게 되면 다음 칸까지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382까지 내려오게 돼요. 어제 브리핑에서 382까지 본다는 게 여기서 한 번에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A, B, C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게 최소 되돌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돌림에 대한 접근법이에요. 피보나치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이 자체로도 지지저항이 되기 때문에 매매를 일으킬 수 있어요. 닿을 때 매수하고 닿을 때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팁이 됩니다. 그러면 이더를 가까이 가서 보면 이런 형태가 돼요. 지금 차트가 좀 지저분할 수 있지만 어떤 거냐면 이 추세를 좀 빠졌다는 걸 여기서 컨펌을 주는 거고, 이 하락파가 이 채널을 타고 간다. 이 채널을 타고 갈 때 이거는 꼬리로 들어간 건 상관없고, 채널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이 하락파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신규 상승파가 될지 혹은 반등 B가 될지 모르지만 공통 구간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라인이 아까 큰 그림에서 봤던 236 라인이에요. 여기 정확히 지지받은 라인. 여기서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A, B, C를 본다. 신규 상승 힘이 너무 좋아서 236만 돌리고 가는 게 아닌 381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봤을 때는 이런 A, B, C를 그리게 되는데, 파는 N파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요 추세도 있지만 거기에 저항을 맞은 상태지만 또 맞은 상태죠. 그래서 아까 카톡방에 여기 텔레랑 말씀을 드려요. 여기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좀 하락이 나오는 상태고, 이 비판은 보통 이 382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자리, 그리고 매물대가 여기 잘 없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긴 하는데 이 강한 추세가 있기 때문에 비판은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A, B, C를 먼저 보게 되고 여기를 올라타게 될 때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상승한 시간 동안에 대한 조정은 어느 정도 채워야 돼요. 얘가 조정이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이 A 자리에서 끝나고 다시 날아간다고 하면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너무 짧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너무 짧죠. 그러면 얘는 이 상승 안에 있는 조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 B, C를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가 제일 이쁘긴 한 게, 어느 정도 에너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좀 약간 풀어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고 나서 이 조정을 끝나고 재차 날아가는 형태, 조정 후엔 당연히 발산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그림이 제일 이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이더의 관점입니다. 꼭 조정파가 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이 주요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이 라인 기준으로 보시면 뒤에 그림을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에 하나 여기까지도 열 수 있긴 해요. 파동으로만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차트 너무 지저분해서 죄송한데 이게 보여야 이해가 가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제 브리핑에서도 여기 이 자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텔레에서 1의 자리와 채널 하락. 그리고 여기 이 타겟가가, 파동 보시는 분들은 335 지그재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죠. 이게 다 조정파인데 ABC, ABC, 335가 올라가면서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 주요 자리는 여기와 러프하게 보면 여기까지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비트와 이더의 주요 자리와 지금 현재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 매매는 내가 어떤 흐름을 보고 나서 그 주요 자리를 체크해서 매매가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매매 대응이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수익적 면에서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비트와 이더를 받고 이 흐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하다 말았죠. 지금 이더가 조정이 나온 상태라고 되면 얘는 도미넌스가 더 떨어져야 될 거고, 비트 쪽으로 도미넌스가 몰려야 돼요. 그러면 얘가 상승을 더 해줘야 되겠죠, 비트가. 그러면 여기서의 관건이 있어요. 이 전체 크립토 시장에 파이가 있다고 하면 자금에 대해서 이더가 올려쳤던 이 자금을 비트가 흡수를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이상적인 그림이에요. 이렇게 핑퐁으로 하면서 알트들을 쭉 끌고 가는 이런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라서, 이 현재 이더가 빠질 때 비트가 먹어주냐 안 먹어주냐, 이게 제일 관건이다. 큰 흐름에서 보는 지금 관건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가격과 도미넌스와 이런 알트와 USDT에 대한 이런 흐름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더가 바로 살려주면 괜찮아요. 그럼 이 상승대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아까 이더 분석할 때 말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더가 ABC 조정이 온다고 하면 도미넌스도 떨어질 거고, 그걸 이더가 다 빨아줘야 돼요. 이게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갈 수가 있다. 왜? 비트가 흡성을 해줘야, 도미넌스를 빨아줘야 가격적으로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에너지가 추가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분산이 되면서 다시 이더도 올리고 알트도 올릴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좀 편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난이도가 있나요? 오늘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파동하고 같이 엮어서. 그러나 우리는 다 필요 없고 주요 자리만 보면 된다. 비트를 큰 그림에서 한번 보자면, 지금 현재 앞에도 그렇지만 상승하고 조정이 나왔고, 상승하고 조정이 나오고, 상승하고 조정이 나와요. 이 폭은 작아지고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이번 무빙을 봐도 그렇지만, 제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하죠. 이게 어쨌든 정추세가 나가기 때문에, 정추세는 이런 무브업 패턴을 따를 무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무브업 패턴 같은 경우 기관들이 사재 끼는 형태로 들어가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 매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정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그런 흐름으로 또 다시 나오고 있어요.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정추세를 타야 돼요. 그 기대값이 제일 좋고 쉬워요. 이 방향판은 내 자리 안 오기 때문에 역방향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정추세를 타되 로스 방어를 하게 된다.
그게 가장 기대값이 크고 안전하다라는 리스크 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항상 드려요. 매매를 그렇게 하시라고. 방향파 구간에서는. 다시 그러면 이 경우도 지금 현재 수렴 나오는 이 형태의 그림도 조정파도 이런 무브 패턴에 따라서 이런 기준 라인이 있잖아요. 밑에죠. 이 기준 라인 잡고 이거 깨기 전 계속 홀딩을 하는, 그게 기대값이 제일 큰, 이 자리가 깨질 때 로스 방어를 하게 되는 이 매매 팁인데, 만약에 얘가 ABC 이런 식으로 떨어져가지고 다시 올린다고 해도 이 FVG 개념 반영해서 이렇게 한다 해도 올라올 때 다시 잡으면 돼요. 여기서 로스가 나가면 이 깨지자마자 로스를 내고 당연히 다시 갈 때 여길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 잡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돌파 나자마자 잡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매물대를 뚫고 들어가는 거니까 한 번 더 보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매매 팁을 가져가도 되기 때문에 이 로스 설정을 하고 들락날락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게 제일 매매할 때는 좋아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필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문제예요. 한번 매매할 때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대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오늘 정리를 하면 비트는 이 수렴 추세선 다시 안으로 들어오거나, 들어오는 건 사실 괜찮아요. 리테스트를 못해 들어와도 조정은 좀 이어진다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가장 강력한 이 채널을 지키는 것과 이 1회 라인은 지켜줘야 된다. 이거 깨지면 비트 떨어질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 방금 같은 원리로. 이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도도 그 기로에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단호히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탈이 되게 되면. 자, 어느 정도 이러면 흐름에 대해서는 잡히죠. 예, 좀 길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카톡이나 텔레 오시면 수시로 아까 같은 그림들을 드려요. 주요 자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드리니까, 롱자리라든지 여기 말고 더 깨질 데가 없다라든지 어떤 식의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오셔서 보시는 게 좋고, 저희 방이 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요. 고수분들도 많고 해서 난이도가 높은데, 저는 목표가 매매 팀을 짜는 거거든요. 같이 크루 같은 걸 결성을 해서 타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러려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타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캐치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오시는 게 좀, 그렇게 해서 초보자분들도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편한 환경을 만들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뷰를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도, 선을 어떻게 긋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들어오셔서 거기서부터 만들어 나가면 한 두세 달 안에는 충분히 레벨 엄청 올라갈 수 있어요. 최소한 저는 그쪽에 자신 있기 때문에 근거 있는 매매, 그리고 차트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편하게 오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또 찍으러 올게요.